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한동훈 정말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한동훈에 대한 징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동훈이 지금까지 요리조리 어떻게 징계를 피해 왔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살리겠다면서 한동훈 기관지를 아주 그냥 대놓고 자처하고 있던데, 이거 말이죠. 한동훈을 살리기는커녕 조중동이 한동훈 오히려 밉상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쟤들이 얘기하는 건 장한석 연대입니다. 장동혁과 한동훈, 이준석이 연대해야 된다. 거기다 유승민까지 끌어들여야 된다. 뭐 김문성도 그런 소리 하고, 정말로 정치 조금비들이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장동혁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동혁이 지금 윤리위원들을 먼저 지금 임명한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윤리위를 구성하는 방법은 윤리위원장이 먼저 임명이 되고, 윤리위원장이 윤리위원들을 갖다 뽑을 수도 있죠. 그런데 윤리위원들을 먼저 뽑고 나서 윤리위원들이 윤리위원장을 뽑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을 쓰면 뭐 편파적이니 뭐 극우 인사를 갖다가 등용했느니 이런 소리를 틀어막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리위원들이 먼저 이제 지명이 되고, 윤리위에서 윤리위원장을 뽑도록 해서 윤리위를 완전히 구성하고 나서 윤리위에서 한동훈 문제, 김종혁 문제 등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윤리위를 구성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 두 사람뿐이 아니라 좀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지방선거가 있으면요, 여기 무슨 투서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윤리위가 굉장히 필요해요. 윤리가 엄청 바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미리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도 윤리위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문제는 우리 당의 일각이지, 그게 무슨 뭐 빙산의 일각이지, 한동훈이가 무슨 뭐 용변의 재주 있습니까? 걔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나띵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거의 뽑혔지만, 우리가 이제 이빨을 뽑을 때 거의 뽑혔지만 조금 남았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서 밥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가지고서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지붕 위에다가. 그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훈을 이제 마지막 뽑는 작업을 하는 건데, 다 뽑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톡 건드려 가지고서 지붕 위에다 톡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아니면 저 아궁에다 확 집어 던져버리든지,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알턴이 빠진 게 되는 거죠. 자,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 구성안을 처리한답니다. 윤리위는 당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죠. 한동훈 문제도 처리하죠. 하지만 윤리를 구성하는 건 금방 말씀드렸듯이 한동훈만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상적인 당무 일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신임 윤리위원장은 지명된 윤리위원들이 호선하는 방식으로 뽑을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들을 갖다가 먼저 지명해놓고 그 사람들이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 투표 같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서로 토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합시다, 이걸 호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윤리위원들 중에서 윤리위원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 윤리위원들이 아닌 사람 중에서 다른 윤리위원장을 모셔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윤리위원들이 정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윤리위원 중에서 벌써 어떤 사람이 내정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냥 이 윤리위원들 뽑아놓고서 이 사람들 아무나 데려와라. 아이고, 그거는 아마추어 정치지. 지금 여러 사람의 윤리위원장 후보가 있는 거야. 윤리위원장 후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윤리위원으로 일단 지명을 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윤리위원장을 뽑겠다는 거야. 장동혁이 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윤리위원장은 장동혁의 이 의사가, 장동혁의 이 마음이 이쪽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윤리위원장 후보들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사실 내정됐을 가능성도 있어. 그런데 일단은 윤리위원을 갖다가 뽑고 나서 그 사람 중에서 윤리위원장을 윤리위원들이 뽑도록 하면, 장동혁이 그 사람을 낙점을 했네, 극우 인사를 낙점을 했네, 한동훈 반대파를 갖다가 일부러 한동훈 죽이게 하려고 그런 어떤 윤리위원장을 데려왔네, 이런 것을 그냥 입막음해 버릴 수 있잖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윤리 구성에 따라서, 물론 지금 나오는 얘기는 또 그렇게 되면 한동훈 쪽에서 반발하지 않겠느냐, 당내 갈등이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당내 통합을 위해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걸림돌이다 이거야. 여러분,
그 운동화에 돌멩이 조그만 거 하나 있어도 절대 운동화 신고 걸을 수도 없어요. 뛰기는커녕 운동화 속 돌멩이란 말이야, 이놈이. 운동화 속 돌멩이니까 이걸 갖다가 이 돌멩이를 빼내야 걷든 뛰든 하는 거란 말이야. 그 걸림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 한동훈은 걸림돌이지, 얘가 우리 그 단체의 이 진흙 속에 돌 하나 있으면 돌을 빼내야지 진흙에 돌이 뭉쳐질 수 있습니까? 뭉쳐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 돌을 빼내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이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 돌이 있으면 이게 도자기가 아니지, 아니면 쩍 금이 가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결국은 한동훈을 먼저 걸림돌을 치우고 나서 대통합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대통합을 한다고 그럴 때 통합은 좋아요. 그런데 이 통합의 대상이 어디냐는 거야. 통합의 대상이 개혁신당의 이준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통합의 대상은 자유우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자유민주당의 우리 고영주 대표 같은 분들 얼마나 정말 헌신을 다해서 이재명과 싸워왔습니까? 그리고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도 얼마나 또 열심하게 이렇게 투쟁해 왔습니까? 뭐 또 정광훈 목사님은 또 얼마나 열심히 그 추운 겨울날 계속해서 집회를 이끌어 왔습니까? 이런 어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선봉에 섰던 이 투사들, 그야말로 우리 이런 분들을 그야말로 같이 가자, 렛츠 고 투게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하나의 세력을 갖고 있고, 그 세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투쟁해 왔단 말이야.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 공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공을 인정해 주는 가운데 그분들과 같이 가면은,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파이를 키우게 되는 거지. 그럼 파이를 키우게 되면은 말이야, 그 파이에서 일부를 그 사람들한테도 나눠줘야 되는 거지. 파이가 컸으니까. 그러니까 파이를 키워가지고 같이 나눠 먹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걸 잘하는 게 어디냐면 좌파들은 그걸 잘해요. 여러분 좌파들 알잖아. 심지어 진보당마저도 비례대표를 3석을 줬잖아. 조국혁신당도 보세요. 조국혁신당이 뭘 안 했어? 얘들이 지역구를 갖다가 그때 공천을 안 하니까 비례대표는 이 전라도에서 얘들이 먹었잖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좌파의 파이를 키운 거라고, 그게. 따라서 우리도 이 국민의힘이 모든 걸 내려놓고 열린 자세로 그야말로 자유우파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해 온 사람들, 그런 집단들, 그런 단체들, 그런 시민단체들, 이런 데를 갖다가 그야말로 모셔다가 파이를 키워가지고 그야말로 이재명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시민단체도 들어가, 당연히. 예를 들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자유단, 호국단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이런 데라든가, 그 다음에 또 유튜브 단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기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 난리 났네요. 윤리위 구성됩니다. 윤리위 구성해서 거기서 윤리위원장 뽑습니다. 이제 척척척척 진행됩니다. 여러분, 한동훈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정상적인 국민의힘 당이 몰지 않았습니다. 강철투입니다.